네, 안녕하십니까. 기자수첩 시간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1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초부자들을 대상으로 이른바 억만장자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워낙 급진적인 내용이 들어있어서 일단 추진이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만 필요하다면 언제든 추진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서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영석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주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이 미국 최고의 부자들을 겨냥한 이른바 억만장자세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큰 화제가 됐죠. 화제가 됐죠. 빌리어네어 텍스죠. 네. 말 그대로 억만장자세입니다. 억만장자들에게만 세금을 부과하는 혁신적인 그런 내용이었고요. 이 세금이란 거는 보통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극소수만이 대상이 되는 이런 세금을 신설하는 거는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어서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결국은 뭐 빌리어네어 텍스를 일단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좀 보도가 나오지만 네. 정치권에서 일단 좀 간을 본 게 아닌가. 이렇게 좀 극단적인 이런 제도를 하루아침에 만들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이번에 한번 던져놓고 여론의 반응을 살핀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 빌리어네어 텍스는 또 언젠가 어느 시점에 또 다시 또 올라올지 모르겠다 생각해 볼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부자들이 억만장자세 대상이 되는 겁니까? 10억 달러입니다. 10억 달러 이상의 자산가들이 이번 빌리어네어 텍스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빌리어네어들만 세금 대상이 되는 그런 제도를 신설하려고 했던 거죠. 네, 주 기자, 적용 대상이 10만 달러 이상이라면 생각보다 그 숫자는 얼마 되지는 않겠네요. 맞습니다. 미국 인구가 지금 3억 3,350만여 명으로 추산이 되는데요. 네. 그중에 1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가진 사람들이 약 한 700여 명, 700명 조금 넘습니다. 730여 명 정도. 그러니까 이 자산 10억 달러 이상인 사람들은 정말 극소수 중에 극소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사람들을 흔히 미국에서는 슈퍼리치라고 부르죠. 네. 그냥 부자가 아니라 초부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포브스지가 선정한 이 보도한 내용을 보면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10억 달러 이상 억만장자는 2,755명밖에 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10억 달러 이상 재산 가진 사람이 3,000명이 안 되는데 그중에 미국에 730명 정도가 있고, 그러니까 미국이 가장 억만장자가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빌리어네어 텍스도 부과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굉장히 극소수 중에 극소수가 바로 이 슈퍼리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전 세계 10억 달러 이상의 억만장자가 2,755명이 있고 네. 미국에는 지금 745명이 있다고 하는데 네. 하지만 미국에 있는 이런 자산들이 전체 자산에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죠. 매우 크죠. 그 Americans for Tax Fairness, 그러니까 텍스와 관련한 비영리 기관인데요. 네. 이 세금 관련한 각종 조사를 하는 기관인데 이 Americans for Tax Fairness가 조사 내용을 보면 네. 미국의 억만장자 745명의 자산이 지금 현재 5조 194억 달러로 추산이 이렇게 좀 된다고 그럽니다. 예. 근데 그 연방준비제도가 추산한 미국 하위 50% 자산이 약 3조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3억 3,350만여 명의 반이니까 한 1억 6,670만여 명 아닙니까? 그렇죠. 그 정도 사람들의 재산을 다 합쳐도 3조 달러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745명의 재산을 합치면 5조 194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745명의 재산이 나머지 한 3억 명 재산 합친 것보다 더 많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부의 편중이 네. 심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미국 내 부의 편중이 상당히 네. 심각하다는 걸 통계로 알 수가 있는데 네. 자, 주 기자, 그렇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당하게 돈을 벌었다면 그것을 존중받아야 마땅한 것이지 억만장자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세금을 부과한다. 네. 옳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옳지 못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세금 부과를 보통 이제 하게 될 때는 예. 현실화된 그런 소득에 대해서 네. 이익을 낸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억만장자세 같은 경우는 그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 왜냐하면 워낙 그 재산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현금을 갖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대부분 채권이나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그런 가치 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가치 자산은 현금화해야지 구체적으로 이익을 실현한 것이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건데 네. 민주당이나 이번 조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빌리어네어 텍스를 신설한다고 하면서 그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 지금 이익 실현하지 않아도
주식을 갖고 있는데 주식이 가격이 올랐으면 세금을 부과한다. 그 오른 부분만큼. 네. 이제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존의 세법을 뛰어넘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어가지고 그러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특히 뭐 현금화하지 않은 자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한다는 네. 것은 옳지 못하다 이런 또 네. 지적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산 10억 달러 이상인 최고 부자들은 대부분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그러니까 미래 자산이에요. 현금화하기 전에 지금 현재 가치, 미래에 내가 그것을 현금화할 때 상당한 이것이 이제 소득이 될 수 있다, 돈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가치를 인정받는 거지. 내가 어마어마한 대저택이 있다고 해서 내가 어디 뭐 햄버거 가게 가서 햄버거 사는데 돈 안 내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판론자들, 억만장자세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은 현금화하지 않은 가치 자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조세제도의 기본에 반한다. 이런 좀 예.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세금 부과는 이익 실현을 한 후에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죠. 주식이 있는데 네. 엄청나게 주식 가격이 높아서 또 주식 수도 많아서 내가 10억 달러 이상의 자산가에서 빌리어네어 텍스 대상인데 주식이란 건 또 하루아침에 폭락할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폭락하게 되면 10억 달러 넘었던 사람의 재산이 10억 달러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데 그러면 어제까지는 빌리어네어인데 오늘은 빌리어네어 텍스 대상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어제 내가 빌리어네어 텍스 대상일 때를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부과해 버리면 네. 또 억울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루하루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변동이 있는 상황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건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런 면에서 모든 세금 부과는 이익 실현을 한 후에 하는 것이 맞다. 그래야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네, 억만장자세에 반대하는 측의 논리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억만장자세를 부과하는 특별한 이유는 뭐였습니까? 예, 그것은 이 억만장자들이 과연 그런 어마어마한 재산을 자신들의 땀을 흘려서 열심히 노력한 만큼의 대가냐 네. 이런 얘기죠. 결국 이 사람들의 천문학적인 재산은 어느 단위를 넘어서게 되면 돈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 이제 이 슈퍼 리치들의 어떤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일종의 좀 불로소득 같은 측면이 있다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의 노력의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세게 매기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이제 이런 논리고요. 더 구체적으로 보면 코로나19 지금 팬데믹이잖아요. 네. 작년 3월 이후부터 미국이 코로나19 팬데믹에 들어갔는데 이런 그 슈퍼 리치들은 대부분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재산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힘든 재난 상황에서 대부분의 3억 명이 넘는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힘든데 이 745명의 이 슈퍼 리치들은 훨씬 더 재산이 늘어났어요. 지금 이 아메리칸스 포 텍스페어네스 이 기관이 조사한 내용을 보면 작년 3월 이후 지금까지 미국에서 131명의 억만장자가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이 745명의 억만장자의 자산이 2조 9,475억 달러에서 5조 194억 달러. 그러니까 무려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미국의 억만장자들은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고통에 빠져서 힘들어하는 동안 그 기회를 또 살려가지고 돈을 더 벌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주장하는 건 지금 자신들이 이렇게 억만장자세를 매기는 이유가 이 대부분의 미국인들을 돕기 위한 부양안을 처리하기 위한 그런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인데 그러면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그렇게 많은 이익을 낸 사람들한테서 일부 세금으로 그 사람들의 이익을 가져와서 그걸 가지고 대부분의 힘든 사람들을 나눠준다고 한다면 도와준다고 한다면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건 아니지 않느냐. 예. 이런 논리로서 지금 억만장자세를 부과를 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네, 얘기를 들어보면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측의 논리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부자들이 재산을 늘린 것이 범죄와 같은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한 게 아니라면 돈을 벌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억만장자세라는 세금을 신설하는 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분명히 불법은 아니고 무슨 도둑질이나 강도짓 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현행 제도를 굉장히 교묘하게 이용했다.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억만장자들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돈을 벌 과정을 보면 제약회사들, 뭐 파이저나 모더나 같은 데서 백신을 만들어서 물론 공헌을 했지만 그 제약회사들이 얼마나 많은 수익을 올렸습니까? 미국 정부와 계약하면서 세계 주요 국가들과 계약하면서 많은 돈을 벌었고요. 또 거기다가 그 회사의 주식 가격이 엄청 올랐어요. 그래서 그 회사들은 2중 3중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백신을 개발해서 그걸 팔아서
돈을 얻었고 또 자신들의 주가가 올라서 돈을 얻었고 그러면 과연 그런 회사들이 이렇게 막대한 이익을 얻은 것이 그럼 타당한 것이냐 예. 정당한 것이냐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불법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제 그런 회사들이 이렇게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이익을 그 회사만 그 회사의 오너와 일부만 예를 들어 다 가져간다면 이건 좀 불공평하지 않느냐. 네. 그렇게 얻은 이익이면 세금 부과를 통해서 그 얻은 이익 중에 일부를 미국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경기 부양안을 통과시켜서 실행해 나가는데 쓰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이제 논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주의자 또 하나는 이런 부자들도 그렇게 돈을 벌어서 세금을 낼 텐데 네. 억만장자세를 부과하면 이중과세가 되는 건 아닌가요? 그렇죠. 부자들도 평소에 세금을 내잖아요. 네네. 근데 또 빌리어네어 텍스를 부과하면 이중과세 논란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주장하는 건 최고 부자들이 세금을 내긴 내지만 예. 세율이 너무 적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이 얼마 전에 그 세금 관련 자료를 공개했는데요. 여기에 보면 부자들의 납세 실태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미국의 400대 부자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납부한 9년 동안 납부한 그 세금을 다 합쳐서 평균을 냈더니 연방 소득세율이 8.2%입니다. 8.2%. 그러니까 미국에서 가장 돈 많은 400대 부자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낸 세금의 평균이 8.2%밖에 안 돼요. 지금 예. 미국의 소득세는 구간으로 나눠져 있죠. 몇 개 구간으로 나눠가지고 얼마 미만으로 버는 사람은 몇 퍼센트, 얼마에서 얼마까지 버는 사람은 몇 퍼센트 이렇게 구간인데 최고 구간, 가장 소득세를 많이 내는 구간은 세율이 37%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소득세를 37%를 내야 돼요. 그게 예. 미국의 세법입니다. 근데 네. 지금 미국 400대 부자가 8.2%만 냈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내야 될 그 세금의 4분의 1도 안 낸 거예요, 제대로.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하는 얘기는 부자들이 세금을 낸다고는 하지만 너무 안 내니까 그래서 이 빌리어네어 텍스를 통해서 좀 그만큼 안 낸 부분 중에 일부를 좀 받아내겠다. 네. 이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네, 이런 통계를 보니까 슈퍼 부자들 상당히 세금을 적게 낸다는 게 피부로 느껴집니다. 네, 그렇죠. 이 백악관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미국 400대 부자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9년간 예. 1조 8천억 달러의 소득을 올렸다고 그래요. 정말 천문학적인 소득인데 이 세금은 쥐꼬리만큼 냈다고 그럽니다. 예. 그 프로퍼블리카라는 탐사보도 전문 매체가 있는데 네. 미국 부유층의 납세 회피만 전문적으로 파헤쳐서 보도하는 그런 탐사보도 매체인데요. IRS 자료를 바탕으로 보도한 내용을 보면 미국 최상위 부자 25명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사이에 4,010억 달러의 재산이 불어났는데 그 기간 동안 세금은 연방소득세는 136억 달러를 내는데 그쳐가지고 3.4%를 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세금을 적게 내는지 알 수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또 이런 빌리어네어 텍스에 대해서도 예. 또 찬성하는 여론이 나올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억만장자세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 필연적인 수순이 아닌가 이런 네.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이 억만장자세가 일단은 뭐 추진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예. 그러나 워낙 그 급진적인 그런 그 제도기 때문에 일단 꺼냈다가 그런 아이디어를 꺼냈다가 좀 반발이 있으니까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이게 언제 다시 또 제기될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억만장자들의 가장 큰 또 문제가 뭐 월가의 대형 은행들의 CEO도 그렇고요. 빅테크 CEO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월급을 제대로 안 받잖아요. 맞습니다. 월급을 뭐 1달러 받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그 스탁 옵션을 가지고 예. 자신들의 월급을 대체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고의 소득 구간은 37%를 내야 돼요, 세금을. 그러니까 제대로 이 사람들이 월급을 받으면 연봉이 뭐 몇천억 달러 뭐 이렇게 될 텐데 네. 그럼 거기에 37%를 세금을 내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뭐 연봉을 1달러 받는다 이런 것이 괜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결국 안 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명목상의 소득은 굉장히 조금만 받고 대부분을 스탁 옵션으로 처리하는 거죠.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 근데 그런 어떤 이런 사람들의 노력, 그게 뭐 불법이 아닐진 모르지만 네. 현행 제도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일 수 있지만 어찌 됐건 정당하게 내야 되는 세금을 회피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면에서 보자면 억만장자세, 빌리어네어 텍스가 좀 나름대로는 또 설득력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고요. 뭐 지금 당장은 일단 수면 아래로 내려갔지만 언제 다시 이게
수면 위로 올라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이 자본주의가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굉장히 효과적인 제도지만 자본주의의 가장 큰 병폐, 악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의 집중, 이 부익부 빈익빈, 예.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제대로 막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면 이렇게 초부자들, 슈퍼리치들이 이 빌리어네어 텍스를 통해서 세금을 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이런 그 부의 집중을 조금이나마 좀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면에서는 또 생각해볼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번에 지적된 그런 그 문제점도 사실은 좀 일리는 있어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네. 빌리어네어 텍스를 추진한다 그러면 그런 부분, 문제점을 잘 보완해서 모두가 공감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빌리어네어 텍스를 만든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논란의 대상인 억만장자세는 약 700명 정도 극소수 초부자들만이 부과 대상입니다. 미국의 3억 명이 넘는 인구 중에서 700명이 조금 넘는 정도의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할 정도로 미국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의 독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너무나 심각한 상황입니다. 미국에서 기존 시스템으로는 이 같은 부의 편중을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다는 점에서 억만장자세가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에 일단 추진이 멈췄지만 왜 이러한 극단적인 징세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됐는지를 생각해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네, 주영석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